부산 자갈치 시장 횟집 2층. 시어머니 칠순잔치에 1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낯선 여자 손을 잡고 있었어요. 자, 다들 주목해요. 기쁜 소식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 영수 새 짝이 될 정이야. 이 집안 진짜 며느리가 될 사람이니까 잘 받아요. 저는 회 접시를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35년이었어요. 35년을 이 집안 며느리로 살았는데요. 새벽 3시에 일어나 생선 손질했어요. 손이 칼에 베이고 비늘에 긁혀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상간녀를 새 며느리라고 소개하다니요. 순영아, 넌 뒷주방 가서 설거지나 해. 손님 그릇 밀렸다. 내가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더 있어? 가서 일이나 해. 저는 뒷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2월 한겨울인데 온수가 안 나왔어요.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저는 35년 동안 참았을까요? 제 친정이 도대체 뭐길래 시댁이 망했을까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62년 봄이었습니다. 21살의 저는 서울 한남동 저택에 살고 있었어요. 태호수산 김태호 회장, 그분이 제 아버지였습니다. 당시 태호수산은 원양어업으로 대한민국 최고 기업이었어요. 직원만 3,000명이었습니다. 저는 외동딸이었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저만 바라보고 사셨습니다. 오늘도 예쁘구나. 이 딸, 세상에서 제일 귀해. 저는 귀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신 건 좋은 집안으로 시집 보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엉뚱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1962년 5월이었어요. 친구랑 부산 여행을 갔습니다. 자갈치 시장 구경을 하다가 한 청년을 만났어요. 최영수, 횟집 아들이었습니다. 손님, 회 맛있게 드세요. 24살이었어요. 키가 크고 얼굴이 순박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한테 끌렸어요. 저기, 이름이 뭐예요? 저요? 최영수라고 합니다. 저는 김순영이에요. 저는 친정 얘기를 숨겼어요. 재벌 딸이 아니라 그냥 저로서 사랑받고 싶었거든요.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저는 재벌 딸인 걸 숨기고 횟집으로 시집 갔을까요? 석 달 후 영수 씨가 청혼했어요. 순영 씨, 나랑 결혼해줘요. 평생 잘할게요. 네, 결혼할게요. 저는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부산 횟집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아버지 얼굴이 굳어졌어요. 횟집. 저는 그냥 저로서 사랑받고 싶어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니까.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라. 나 항상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저는 그 말씀의 뜻을 몰랐어요. 35년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1962년 10월, 저는 부산으로 시집 갔습니다. 시댁은 자갈치 시장 골목 안에 있었어요. 만복인의 횟집, 시어머니 박말순 여사가 20년 전에 시작한 가게였습니다. 시아버지 최만복 어른은 말수가 적으셨어요. 시어머니가 모든 걸 쥐고 흔들었습니다. 첫날부터 구박이 시작됐어요. 야, 새색시. 네, 어머님. 흥, 별 볼 일 없네. 혼수도 변변찮은 주제에. 새벽 3시에 일어나 손질해야 해. 네, 어머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 오래가나 두고 보자. 그렇게 시집살이가 시작됐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칼에 손이 베었어요. 비늘이 얼굴에 튀었습니다. 비린내가 몸에 배었어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랑 사는 거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셨어요. 야, 회 두께가 왜 이래?
두꺼우면 누가 먹어? 죄송합니다, 어머님. 5년을 가르쳐도 못 배워. 우리 집안에 시집 온 게 과분한 줄 알아.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들을 낳으면 대우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결혼 1년 후 아들을 낳았어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오, 아들이야. 하지만 그날 하루뿐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더 심해졌습니다. 야, 애 없고 이래. 그건 사치야. 이때는 애 낳고 사흘 만에 일어났어. 저는 아이를 등에 업고 회를 떴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그때 제 나이 22이었습니다. 한창 예쁠 나이에 손은 칼에 베이고 허리는 굽어갔어요. 그런데요, 제 친정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저를 포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몰래 일을 꾸미셨어요. 만복인의 횟집이 들어선 건물.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새 주인은 태호 부동산. 아버지 회사 계열사였어요. 아버지가 몰래 건물을 사신 겁니다. 월세가 싸졌어요. 새 건물주가 착하네. 월세를 깎아줬어. 꼭 복 받을 사람이야. 시어머니는 그게 제 아버지인 줄 몰랐습니다. 횟집 납품처도 바뀌었어요. 생선 도매상, 채소 납품업체, 다 아버지 거래선이 됐습니다. 납품가가 싸지고 품질이 좋아졌어요. 횟집 장사가 잘 됐습니다. 우리 만복이네가 왜 잘 되겠어? 30년 장사 노하우지. 우리만 한 횟집 없어. 시어머니는 자기 실력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 뒤에 아버지가 계신 걸 몰랐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1972년. 저는 31살이 됐어요. 아들 민수는 10살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났어요. 생선 손질하고 회를 떴습니다. 손은 더 거칠어졌어요. 허리는 더 굽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늙어 보였어요. 31살인데 40처럼 보였습니다. 왜 예뻐지지가 않아? 볼 때도 별로였는데. 지금은 더 못생겼네. 영수가 불쌍해. 저는 거울을 보지 않게 됐습니다.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그런데요, 제 남편은 뭘 했을까요? 왜 아내를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영수 씨는 철저한 마마보이였습니다. 순영아, 어머니 말씀 잘 들어. 어머니가 저래야 마음이 편하셔. 남편은 저를 한 번도 편들어주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왜 화를 내시겠어?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또 10년이 흘렀어요. 1982년. 저는 41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영아, 나 오늘 모임 있어. 늦을 거야? 처음에는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서너 번씩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어느 날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여간 영수증이 나왔어요. 꽃다발 영수증도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있었구나.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냈어요. 같은 시장 생선가게 사장. 이정희. 38살이었습니다. 저보다 3살 어렸어요. 예쁘장하게 생겼습니다. 화장도 잘하고 옷도 잘 입었어요. 저랑은 달랐습니다. 저는 매일 앞치마 두르고 비린내 풍기고 손은 거칠고 얼굴은 늙어 보이고 비교가 됐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때도 참았어요. 왜 참았냐고요?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부모가 이혼하면 아이한테 상처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13년을 더 참았어요. 1995년. 저는 54살이 됐습니다. 남편은 57, 시어머니는 70, 시아버지는 72. 그의 남편이 대놓고 상간녀를 만났어요. 순영아,
나 오늘 종이 만나고 올게. 제 앞에서 상간녀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수 씨, 그 여자랑 언제까지 만날 거예요? 내 맘이지. 왜? 너랑 35년 살았는데 뭐가 남았어. 정도 없고 재미도 없어. 정의는 달라. 날 알아줘. 저는 뺨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35년을 바쳤는데 이게 돌아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칠순잔치 날 모든 게 터졌어요. 1995년 2월 15일 만복인의 횟집 2층 잔치방 시어머니 칠순잔치가 열렸습니다. 100명이 모였어요. 저는 3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잠을 못 잤어요. 회를 떴습니다. 매운탕을 끓였어요. 100인분상을 혼자 차렸습니다. 손이 벌겋게 부르텄어요. 드디어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만복인의 며느리 참 일 잘하네. 35년 한결같아. 칭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낯선 여자와 들어왔어요. 이정희, 곱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파마하고 화장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자, 다들 주목해요. 기쁜 소식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정의 손을 잡았어요. 이 사람이 우리 영수 새 짝이 될 정이야. 진짜 며느리가 될 사람이니까 잘 받아요. 다들 잘 부탁드려요. 상간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굳어버렸어요. 35년 며느리가 서 있는데 상간녀를 새 며느리라고 소개하다니. 어머님, 저 그게 왜 앞에 나와? 가서 설거지나 해. 순영아, 그릇 밀렸다. 어서 가. 내가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더 있어. 남편이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도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리셨어요.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며느리 앞에서 저러네. 쯧쯧, 저 불쌍한 사람. 창피했습니다. 모욕적이었어요. 35년을 바쳤는데 이게 돌아오는 대우였습니다. 저는 뒷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갔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5년이었어요. 새벽마다 생선 손질했습니다. 손이 칼에 베이고 비린내가 몸에 배고 그런데 상간녀한테 자리를 빼앗기다니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치마를 벗었어요. 공중전화로 달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아버지, 저 순영이에요. 집에 갈게요. 35년 만에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뭔 일 있었냐? 아버지, 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35년이면 됐잖아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려라. 지금 보낼게. 1시간 후, 검은색 벤츠가 자갈치 시장 앞에 섰습니다. 태호수산 정 실장이 내렸어요. 사모님 모시러 왔습니다. 저는 그 차에 올라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서울 한남동 저택.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83살. 주름이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했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보셨어요. 칼에 베인 상처, 굳은 살이 박힌 손. 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딸이 이게 뭐냐? 저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아버지, 저 힘들었어요. 35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새벽마다 일어나고, 손이 베이고 갈라지고, 그래도 참았어요. 근데 이제 못 참겠어요.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그날 밤, 저는 다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의 구박, 남편의 외도, 칠순잔치에서 당한 일, 아버지가 정 실장을 부르셨습니다. 네, 회장님. 내 횟집. 조사 결과 보고해. 이미 해두었습니다. 사실 35년간 몰래 지원해 오신 거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 실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사모님 만복인의 횟집 건물. 저희 계열사 태호부동산 소유입니다. 회장님이 35년 전에 몰래 사셨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횟집 납품처 전부 저희 거래선입니다. 원가에 공급해왔고요. 사모님 아드님 대학 등록금도 저희가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35년간 뒤에서 도와주신 거였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고생하는 거 보고만 있을 수 있었겠니? 그래도 내가 행복하다 하니까 참았다. 근데 이젠 안 되겠다. 아버지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건물 임대 계약 해제. 거래도 다 끊어. 네, 회장님. 일주일이면 됩니다. 아버지, 그러면 횟집이 망해요. 망하는 거야. 이 딸 35년 고생시킨 값이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만복인의 횟집 앞에 딱지가 붙었어요.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명도 통보. 시어머니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갑자기 왜? 5년 단골인데 월세 한 번 안 밀렸는데. 납품업체들이 거래를 끊었어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거래 못해요. 생선이 안 들어왔습니다. 회를 뜰 수가 없었어요. 손님이 끊겼습니다. 시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지신 겁니다. 병원비도 없었어요. 상간녀 정희도 떠났습니다. 정희야, 나 어떡해. 가게 망했어. 수씨. 미안해요. 나도 먹고 살아야죠. 빚쟁이한테 시집 갈 수 없잖아요. 이제 그만 봐요. 정희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돈 있을 때만 붙어 있다가 어려워지니까 바로 도망갔어요. 그렇게 얄미운 여자였습니다. 1995년 3월 만복인의 횟집이 폐업했습니다. 35년 역사가 끝났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영도 쪽방촌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항구에서 일용직 막노동을 했어요. 57살에 시멘트 포대를 나르게 됐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졌어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겪었던 것, 그 사람들도 똑같이 겪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쪽방에서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 며느리년 친정이 뭐였길래 되는 거야. 대체 뭐 하는 집안이길래.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제 친정이 뭐였는지, 35년 동안 누가 횟집을 지켜줬는지. 저는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사모님, 35년 기여도와 외도 증거가 있으니 재산 80%와 위자료 2억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혼이 성립됐어요. 저는 자유가 됐습니다. 35년 만에 드디어 김순영이 됐어요. 1995년 가을 태호수산 본사. 저는 고문 명패를 달고 출근했습니다. 54살.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주름이 많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거칠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35년 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55해 인생에서 나 자신으로 산 날이 며칠이나 됐을까? 저는 결심했어요. 정 실장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고모님, 부산 자갈치 시장 재개발 건입니다. 만복인의 자리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냥 진행해요. 대신 그 자리에 무료급식소 하나 세워요. 순영이네 밥집이라고요. 제가 35년간 익힌 솜씨 거기서 쓸게요. 1년 후 무료급식소 순영이네 밥집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자갈치 시장 한복판. 만복인의 횟집 있던 자리였어요. 저는 직접 국을 끓였습니다. 생선 매운탕. 35년 동안 익힌 솜씨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한테 혼날까봐 끓이는 게 아니었어요. 어르신들한테 드리려고 끓이는 거였습니다. 제 마음을 담아서요. 어르신들이 줄을 섰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뜻하네요. 저는 한 그릇씩 국을 떴어요. 그때 줄 끝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박말순, 72살, 초라한 행색이었어요.
옷은 낡았고 얼굴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허리도 굽어 있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시어머니가 멈칫했습니다. 저도 멈췄어요. 35년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구박, 모욕, 눈물, 새벽 3시에 일어나던 날들, 찬물에 설거지하던 날들, 상간녀한테 자리를 빼앗기던 날, 다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요, 원망도 분노도 없었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 저는 천천히 국 한 그릇을 떴습니다. 국물을 가득 담았어요. 건더기도 넉넉히 넣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어요. 드세요, 어머님. 따뜻할 때요.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저는 돌아서서 다음 손님에게 국을 폈습니다. 복수는 내가 나로 사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를 망하게 하는 게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제 이름으로 사는 것, 그게 진짜 복수였어요. 55해 만에 처음으로 저는 김순영이 됐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